여러분, 공기업 부채 참 장난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적은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2020년 기준으로 보더라도요 544조 8천억 원입니다. 544조 8천억. 진짜 장난 아니죠.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2016년만 하더라도 500조밖에 안 됐는데요. 예, 4년 사이에 44조 8천억 원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44조 8천억 원. 기획재정부는요. 예,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일부러 물타기 하는 거죠.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실제 부채가 너무나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 이 부채가 왜 일어났는지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공기업 부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데는요, 이게 정책적인 그런 어떤 요소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행 경영평가 지표 중에 말입니다. 재무구조 안전성이나 건전성 관련 지표는요. 공기업 기준이 55점 중에 5점밖에 안 돼요. 5점. 사실 기업인데 공기업도 기업이잖아요. 기업인데 재무구조 건전성 평가나 이런 게 5점밖에 안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10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구조가 안 좋아도 돼. 그러면 뭐가 좋으면 돼? 사회적 기여도가 좋으면 돼요. 사회적 기여도가 좋다는 게 뭐예요? 직원들 막 뽑아 제끼는 거예요. 비정규직에 정규직화 시키고 사람 뽑고 퍼주고 이렇게 하면 공기업의 경영평가가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경영평가가 좋아지면요. 이게 성과급이 나가거든요. 성과급. 진짜 웃긴 거는요. 진짜 웃긴 거는 자본 잠식이 돼서 자본 잠식이라는 게 뭐예요? 돈이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자본금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본 잠식이 돼서 오늘 내일 이제 이거는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도 성과급 잔치는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는 부채가 6조 4,133억 원입니다. 이게 2019년이에요. 2020년에는요. 6조 7,535억 원입니다. 게다가 경영평가도 C등급이고요. C등급이에요. 2020년도 C, 2021년도 C예요. 그런데 성과급을 76억 원을 나눠줘요. 이게 여러분 기업입니까? 저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게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상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자본금이 다 잠식이 되고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성과급을 준다는 사실이 놀랄 노짜죠. 진짜 놀랄 노짜죠. 어디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여기도 볼까요? 한국석유공사. 여기도 140억 원을 지금 작년에 지급을 했어요. 여기는 감사원에서 말입니다.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다. 이렇게까지 지적까지 받은 곳이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다. 이렇게까지 지적까지. 그런데도 성과급을 마구마구 날린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느냐? 여러분 이렇게 줍니다. 공기업 사채 규모 이렇게 놨죠. 돈 빌려서 준다는 거예요. 544조 중에 말입니다. 544조 중에 사채가 회사채 발행하는 거잖아요. 회사채 발행하는 게
89조 6천억 원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공기업이 지금 자본금이 잠식됐는데 회사채가 발행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요. 발행이 됩니다. 이게 참 웃긴 게 그렇다고 해서요 회사채가 발행이 안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공공기관 이러면요 암묵적 정부 보증이라는 게 뒤따라 있습니다. 암묵적 정부 보증. 사실상 공공기관 이래서 별도의 회사 별도의 기관이지만 이게 결국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 발행을 해도요 잘 팔려요. 회사채가. 게다가 금리도 높게 줘. 그러면 공기업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지겠죠. 실제 말입니다. 이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말입니다. 이거를 조사해 보니까 공기업이 다 난리더라. 그래서 이거 어차피 국민 부담으로 다 돌아온다. 이 모든 게.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국가 부채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조언을 몇 번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획재정부는요 안 받아주고 있어요. 받아주면 안 되지. 이거 받아주면요 국가 부채 관리하기가 진짜 어려워지거든요. 진짜 어려워지거든. 근데 진짜 웃긴 거는요. 웃긴 거는 이게 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빚내서 성과급을 주는데 앞으로 계속 빚내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부담이 될까요? 예. 무조건 말입니다. 무조건 부담되는 건 국민에게 부담이에요. 국민에게 부담이 안 되면 국가 부채로 쌓여요. 국가 부채로. 자, 당장 보세요. 한국전력 부채가 얼마나 될까요? 한국전력 부채가 한 120조가 넘을 겁니다. 전기요금 올려야 되거든요. 예, 전기요금 올려야 됩니다. 그럼 전기요금 올리면 누가 냅니까? 우리가 냅니다. 국민 부담이죠. 전기요금이 올라가니까. 예. 그런데 한국전력의 부채가 많이 진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탈원전이 진짜 많이 올렸잖아요. 탈원전 정책이. 정부의 정책이 잘못돼서 공기업의 부채가 엄청 늘어났어요. 그것을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덮어 씌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덮어 씌지 않으면 공기업이 파산하기 직전에는 어떻게 돼요? 정부가 보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국가 부채가 엄청 늘어나겠죠. 그럼 국가 부채는 또 누가 갚습니까? 우리 미래 세대들이 갚아요. 우리 미래 세대들이. 저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게 충격적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느냐. 저는 문재인 정부가 왜 이렇게 공기업에서 돈을 뿌릴까?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기자 생활을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모든 걸 의심해서 출발합니다. 모든 걸 의심해서. 아니 공기업이 적어도 말입니다. 공기업이 적어도 어떻게든 기업이라는 단어를 달았기 때문에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경영학 박사인 제가 보기에는 경영을 망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뽑죠. 예, 거기다가 성과급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주죠. 이게 뭘까? 결국은 여기도 예, 내 편 만들기 아닌가. 결국 원래 이 좌파들의 어떤 그 정책의 핵심을 보면 그리스가 그랬잖아요.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가 공공성을 굉장히 강화해 나갔잖아요.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말입니다. 결국 내 편 만들기를 많이 하는 거죠. 나에게 표 찍어줄 사람을 많이 만드는 거죠.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면 그 사람들은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정규직화 시켜줬다. 그럼 계속 찍겠죠. 그쪽. 그래서 저는 여기에도 포퓰리즘이 작동된 것 아닌가. 망국의 포퓰리즘이 작동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세금으로는 세금대로 뜯기는데 공과금은 공과금대로 올라서 국민들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모양새로 가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 그래서 어쩌면요 점점 국민들의 생활고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